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증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어떤 전략을 필요할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내마녀의 날까진 일단 달려입니다. 자,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더불어 FOMC 등 여러 빅 이벤트에 가려진 내마녀의 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FOMC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FOMC 회의 결과가 있는 그 내마녀의 날에는 변동성 확대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달릴까요? 네, 어떻게 달려야 될지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FOMC를 앞두고 소폭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전일 발표된 뉴욕 연방은행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소폭 하락했고요. 또 20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 지난주 미시간대 발표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확인한 시장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일 시장을 움직인 것은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었죠. 전일 3년물과 10년물 국채 발행 결과는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3년물의 경우 보신다면 응찰률이 최근 6회 평균 대비했을 때 낮았고요. 또 발행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7bp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3년물 국채 입찰 결과를 확인한 채권시장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또 이어서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3년물 입찰에 비해서 양호한 결과가 나오자 채권 금리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10년물 경매 결과가 강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던 정도는 아니었고 또 최근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을 안심시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자 뉴욕 3대 지수는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나스닥은 매그니피션스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형 기술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의 급등이 두드러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나 급등을 하면서 연중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전일 미국 시장 반도체 섹터의 강세 영향으로 반도체로 대표되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시장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가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선두로 해서 HLB와 같은 이러한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 반도체 섹터의 대장격인 SK 하이닉스에서 포착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중 신고가 갱신을 한 그러한 영향으로 오래간만에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 어보브 반도체를 대장으로 해서 제주 반도체, 태성, 그리고 SFA 반도체, 미래 반도체와 같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배우 이정재 관련주로 상한가에 안착했던 와이더 플래닛이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금일 신규 상장주죠. LS 머티리얼즈가 공모가 대비 300%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무선 이어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반도체 이외에 또 AI 통역 관련주인 플리토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주인 CS 윈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인 QSI가 오늘 상당히 많은 상승을 하고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또 엑스게이트 어제 리뷰해드린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티어 관련주이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K옵션이 오늘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유틸렉스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일장을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섹터가 가장 강력한 테마의 시장이다. 라고 오늘장 정리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요.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주목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충격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FOMC에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던 이미 어느 정도 매파적 발언을 예상하고 있는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관측이 지배적이죠. 자, 전일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들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미루어 본다라면 현재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라는 것과 또 빅테크들이 끌어올린 지수 또한 부담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요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가격 부담을 지수에 반영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지수 상승은 재산된 가운데 섹터별, 종목별 순환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해볼 만한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번 주까지는 화려한 종목 장세에 몸을 맡기시되 다음 주부터는 7주 연속 양봉을 켜내면서 부담스러운 상승 흐름을 지속하는 나스닥의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손 꼭 붙잡고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감속기 관련주입니다. 자, 감속기 하면 로봇이고 로봇 하면 감속기죠. 14라는 숫자가 여기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일에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전략 발표 일정이 있는데요. 정부의 일정 모멘텀과 내년에는 CES 2024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 챙겨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14일에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비전 전략이 발표되게 되고 또 과연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정부의 로봇 정책의 목표는 글로벌 첨단 로봇 제조국 진입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2026년까지 5년간 1.7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죠. 주요 내용을 본다라면 5년간 민관이 함께 2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하고 첨단 로봇 핵심 기술을 또 확보하고 또 감속기나 서브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와 같은 5개의 핵심 부품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로봇 친화적인 환경을 위해서 규제 개선과 대형 실증 추진을 위해서 4대 분야 51개 핵심 규제 도출과 또 39개 과제 개선이라든지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시장 창출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로봇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정밀 감속기 등 그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또 부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죠. 또한 로봇 관련 섹터는 이번 달 중순에 그 실외 이동 로봇 보험 상품 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CES 2024에서 삼성 보픽 공개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또 내년 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와 같은 비교적 가까운 이러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중에 가장 큰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국산화에 집중하고 있는 감속기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속기 관련주 가속 페달 밟아볼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SPG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 종류의 감속기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로봇의 움직임을 부드럽고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이 감속기고요. 또 로봇 원가의 30에서 40%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 내에서도 협동 로봇에 대해서 성장 기대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또 동사는 감속기 생산 설비에 대해서 증설 투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존 감속기 시장에서 정밀 감속 기종을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로 기술력과 생산 능력 모두 겸비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자면 SPG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시세를 줬고 또 다시 한번 시세를 준다면 충분히 대장주로의 그러한 모습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죠. 일단 1차 목표가는 이 전고점입니다. 42,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27,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속기 관련주로 SPG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2,000원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가속 페달 신나게 밟아보겠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은 종목이 또 있죠. 위원님의 종목 리뷰로 이어가 볼게요. 자, K옥션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갑자기 두 자리대 큰 시세가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 영역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상방 더 열려 있을까요? 네, 제가 STO 관련주들은 이제 시세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죠. 대장주들이 몇 종목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K옥션도 대장주 반열에 함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투게더 아트가 STO 신증권 신고서 제출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STO 신사업을 통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라든가 또 신규 유통시장 확보를 통해서 미술품 시장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종목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가서 바닥 대비 많이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인 STO 관련 섹터를 놓고 본다라면 추가적인 조정을 주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섹터이고 K옥션도 그런 맥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7,000원 지지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미소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7,000원 지지라인 체크해 보시면서 재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점 꾸준히 높이면서 80%, 100%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종목 볼게요. 퀄리타스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은 신고가까지 치고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이고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더 볼까요? 네, 오늘 반도체 데이라고 해도 될 만큼 반도체 섹터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렸죠. 최근에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지금 밀어내는 모습인데요. 자, 전고점, 이렇게 전고점에서는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겨가고 조정 준다라고 하면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을 때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동종목도 가능하지만 일단 수익은 줄 때 챙겨가면서 조정 중에 눌림 줄 때 다시 재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점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라서 정말 달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신나는 테마주 매매 이어진다고요.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테마 장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고 또 테마주 안에서 매매를 한다라면 정말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테마주의 여왕 또 VI의 여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이 테마 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또 지금 현 테마 오늘 또 테마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그 부분 잠시 후에 함께 하시면서 수익과 또 테마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특급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나는 테마주 매매는 테마주의 여왕이신 위원님과 함께 해보셔야겠죠.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